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과 풍습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청춘 남녀가 혼인을 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정신과 의식 세 가지를 서약하는 삼서정신과 평등정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혼례와 혼인, 결혼 중에는 무슨 말이 맞는지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혼인을 함에 있어서는 혼인의 삼서정신과 평등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서정신과 평등정신은 뭘 두고 말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걸 먼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결혼, 혼인, 혼례 등의 말을 사용하는데요. 과연 무슨 말이 맞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례입니다. 혼례는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 부부가 되는 일을 양과 음이 만나는 것으로서 그 의식의 시간도 양인 낮과 음인 밤이 만나는 날 저무는 시간에 거행했기 때문에 날 저물 혼자를 써서 혼례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혼례식 사회자가 지금부터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다지만 정확히 말하면 결혼식이 아니고 혼례식 또는 혼인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혼인과 결혼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을 혼인이라고 하죠. 혼은 장가들 혼자. 이건 남자가 장가든다는 의미고요. 인자는 시집갈 인자죠. 그래서 이 인자는 여자가 시집간다는 뜻으로 혼인은 남자가 장가를 가고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뜻으로 한문으로 풀이해도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죠. 그러므로 헌법이나 민법에서도 혼인이라 하지 결혼이라고는 하지 않죠. 법에서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결혼은 맺을 결과 장가들 혼으로 남자가 맺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남자가 장가든다는 뜻만 있기 때문에 남존여비 사회에서만 쓰는 말이고요. 또한 이 말은 일제의 잔재로서 일제 이후에 쓰기 시작한 말이며 이제는 쓰지 않아야 할 단어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혼은 맺을 결, 장가들 혼으로 남자가 맺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는데요. 무엇을 맺는다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혼인이라고 해야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축의금 봉투에도 보면 축하이 또는 축혼인, 축성혼, 축화혼, 축성전, 건의 등을 쓰고요. 축결혼이라는 말도 들어 쓰기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쓰지 않는 게 예법에 더 맞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걸 따지느냐고 말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용어를 두고 어디서부터 잘못 사용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바른 표현을 사용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알려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까 말한 대로 결혼, 그러니까 혼인의 삼서정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옛날 혼인의 절차 중에는 서부모례, 서천지례, 서배우례 이런 게 있는데요. 혼인의 가장 중요한 정신과 의식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서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천지신명, 배우자에게 진정으로 백년해로를 다짐하고 서약하는 정신을 말하죠. 이를 혼인의 삼서정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혼인의 책임성이나 순수성, 순결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인들은 혼인에서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서약하는 성스러운 예를 혼인 예식 절차에 넣어서 의식을 행하게 하였던 것인데요. 이것이 삼서정신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죠. 어찌 보면 요즘 혼례식보다 더 실감나게 부모나 천지신명, 배우자에게 맹세하는 장면이 떠오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선인들은 혼인의 중요성을 훌륭한 의례 문안으로 표출하였습니다. 혼인의 기본 정신인 삼서정신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잘 실천한다면 원만한 혼인 생활과 함께
아름답고 바람직한 인생, 가족, 문중 등 살만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삼서의 의식 절차를 간략히 한번 소개해 볼까요? 첫 번째 서부모례, 이건 초자례와 초녀례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혼인한 날 아침에 신랑과 신부는 각자의 집에서 각각 서부모례를 행하였죠. 신랑의 서부모례는 초자례라고도 하고 신부의 서부모례는 초녀례라고 하였습니다. 초자례는 신랑의 부모가 신랑에게 술과 교훈을 내리고 신랑이 남편의 도리를 다할 것을 서양하는 의식인데요. 부모님은 교훈을 내리게 되죠. 부모님이 먼저 너는 아내를 맞이하여 우리 집의 가문을 잇도록 하여라. 또 그러니까 엄마는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 서로 존중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그러면 신랑은 서약의 답을 하죠. 예, 오직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옵니다.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삼가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초녀례는 신부의 부모가 신부에게 술과 교훈을 내리고 신부가 아내의 도리를 다할 것을 서양하는 의식인데요. 역시 부모님이 교훈을 내리는데요.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는 공경하고 경계하며 밤낮으로 극진한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섬기며 잘 살도록 하여라. 또 엄마는 힘쓰고 공경하여 밤낮으로 너희 가문의 예절을 어기지 말라. 이렇게 하면 신부는 서약의 답을 하는데요. 예, 오직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옵니다.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삼가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서천지례가 있는데요. 이건 신랑 신부가 하늘과 땅의 신에게 서약하는 의식인데요. 신랑과 신부는 각각 집사로부터 잔반, 그러니까 술잔을 받아서 잔반을 눈높이로 받들어 올려 하늘에 서약하고 잔반을 내려 모사기에 제주하여 땅에 서약을 한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서배우례, 이건 신랑 신부가 배우자에게 서로 서약하는 의식입니다. 요즘은 이것과 비슷한 패백도 하는 곳이 별로 없어서 우리의 전통이 사라지는 게 참 안타까운데 사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신랑 신부는 집사로부터 술잔을 받아서 술잔을 가슴 높이로 받들어 올려 배우자에게 서약하고 술을 반쯤 마신 다음에 잔반을 집사에게 주고요. 각각 집사는 잔반을 서로 바꾸어 신랑 신부에게 주면 신랑 신부는 배우자의 잔반을 가슴 높이 받들어 올려 배우자의 서약을 받아들이고 남은 술을 다 마신답니다. 지금까지는 삼서정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평등정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가 몸을 합치는 데 참 뜻이 있다고 하죠. 주작 아래에서도 혼인칙 남녀합체지이 남녀합체칙 남존칙 여존 남비칙 여비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를 풀이해 보자면 남녀가 몸을 합해 부부가 되면 남편이 높으면 아내도 높고 남편이 낮으면 아내도 낮다고 한 내용입니다. 혼인하기 전에는 신분이나 나이의 차별이 있더라도 부부가 되면 평등한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존댓말을 쓰고 맞절을 하는 것이랍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평생 행복하게 살아라고 했는데 요즘 세태를 보면 왠지 결혼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는 것 같죠. 오늘은 청춘 남녀가 혼인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과 의식 세 가지를 서약하는 삼서정신과 평등정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혼례와 혼인, 결혼 중 무슨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